안녕하세요. 농구 꼰대의 클래식 바스켓볼. 제가 앞에 영상에서 상체의 디테일 그리고 손목 스냅의 디테일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하체와 함께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디테일이 어떻게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체는 정확하게 11자에서 어깨 넓이 정도에서 정확하게 11자에서 오른발을 반보 앞으로 뺍니다. 너무 빼는 게 아니라 반보 정도, 반의 반보만 빼도 됩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너무 막 앞뒤로든 옆으로든 간격을 많이 벌리게 되면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벌리고 슛을 쏘게 되면 하체 힘이 오히려 전달이 더 안 됩니다. 적당히 벌리는 게 좋기 때문에 딱 어깨 넓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11자로 몸도 정확히 전면을 보게끔 공을 오른손으로 던진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팔을 올리면 어깨가 나가버립니다. 어깨가 나가면서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왜 초보분들이 턴 스탠스를 하면 안 되는지, 왜 몸을 비틀면 안 되는지는 제가 한 25시간 정도 떠들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정확히 전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슛폼을 잡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 공 잡는 디테일을 알려드릴 때 왼손을 이 옆라인 고무에 갖다 대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공의 앞 위로 오게 된다고. 거기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왜 여기에 손이 와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가 공을 잡을 때 두 손을 가깝게 잡게 되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이 잘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두 손을 가깝게 잡게 되면 어깨가 빠질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옆 라인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볼을 잡았을 때 오른손보다 왼팔이 더 앞으로 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오른손잡이로서 공을 오른손으로 올릴 때 이미 왼팔이 약간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공을 잡을 때 왼팔이 앞에 가 있어야 내 몸이 정확하게 전면을 바라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밸런스상 그게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가깝게 잡게 되면 오른 어깨가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왼팔이 오른손보다 더 앞에 가 있게 되면 밸런스가 잡힙니다. 밸런스. 딱 잡았을 때 전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잡히기 때문에 공을 절대 이렇게 가까운 데 잡지 말고 아랫배에서 공을 잡았을 때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앞에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스탠스를 가지고 무릎을 굽히고 그 다음에 이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 올리냐면 팔꿈치를 들어 올린다. 내 팔을 접는다. 이 접는다 느낌이 아니라 팔꿈치를 그대로 들어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이 비디오로 보시기에는 이 접는 거랑 올리는 거랑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던지는 본인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행동적 리듬이 아니라 추상적 리듬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추상적 리듬이 팔꿈치를 들어 올리는 느낌, 팔꿈치 각도에는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대로 팔꿈치를 들어 올린 겁니다. 양팔 다, 오른손에만 막 힘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양팔 다 팔꿈치만 들어 올린 겁니다. 들어 올리면서 벌어지지 말고 처음부터 여기 옆구리에 붙인 상태 그대로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처음에 공을 잡을 때 제가 그때 오른쪽 눈썹에서 공을 던지라고 했죠. 오른쪽 눈썹 라인 그대로 밑에서 공을 잡아야 됩니다. 공을 중간에서 잡았다가 오른쪽 눈썹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오른쪽 허벅지에서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 또한 무릎의 힘이 공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가는 것과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은 힘의 전달, 공의 정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오른쪽 허벅지에서 올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오른쪽 허벅지에 붙인 상태에서 거의 붙인 상태에서 올리는데 좀 팔이 긴 분들은 약간 앞에서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팔꿈치의 각도 변화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것. 눈썹에서 스탑. 제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발을 봤거든요.
발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봤지만 정확하게 11자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연습으로 이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정확하게 골대를 향해 11자로 딱 나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단계로 꼭 공을 던져라. 단계 없이, 근본 없이 던지면은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구부리고, 상체 올리고, 슛. 이 핵심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 잘못된 게 뭐냐면, 구부리고, 올라가면서 같이 무릎을 펴고 다 펴고 릴리즈. 이렇게 되면 무릎 힘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단계를 끊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단계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단계마다 흔들림이, 미세한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초보분들 시키면 단계마다 막 흔들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발이 막 방향이 바뀌고 상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단계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완전히 정지 동작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잘못된 경우는 하나, 둘, 제일 많습니다. 둘 할 때 한 번 더 바운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을 자꾸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 정지. 둘, 정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셋, 동시에 펴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단계마다 정지만 확실하게 해주셔도 슈퍼맨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이 세 단계의 확실한 정지 동작을 연습을 안 한 분들이 무작위로 슛 연습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많은 동호인 분들과 같이 이상한 버릇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의 동작을 할 때 바디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골 안 들어가도 됩니다. 허공에 던지고, 초보분들은 무조건 허공에 던지세요. 그냥 위에 던지면서 바디 밸런스 유지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슛 던질 때는 숨 참아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참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던질 때만 숨을 참으시면 됩니다. 하나, 멈추고. 둘, 셋. 초보분들은 자유투 라인이 아니라 더 가까운 데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세 단계로 슛을 던지는데 어떻게 무릎의 힘을 손끝에 전달을 합니까? 이게 다들 궁금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은 정답이 이거다 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못 짚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의 신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짚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안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만 안 하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폼이 나오면서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슛 연습하면서 하지 말아라고 한 것들만 체크를 하면서 안 하면 그러면 공의 하체의 힘이 전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을 먼저 올리는 것. 두 번째는 가슴을 드는 것. 골대가 위에 있다고 해서 위로 던진다고 해서 가슴을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가슴을 드는 사람도 있고 공을 릴리즈 할 때 가슴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이 틀어져 있는 것. 하체가 됐건 상체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체는 11자인데 몸이 틀어져 있다. 네 번째, 공을 쏟아 마는 것. 이거는 이제 이거 리듬보다는 이제 릴리즈의 문제인데 이렇게 쏟아 말면 공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공을 끝까지 쏘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게중심이 너무 뒤로 가 있는 것 또는 너무 앞으로 가 있는 것.
무게중심은 그냥 중립에서 약간 앞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비디오로 봤을 때는 중립입니다. 하지만 나의 느낌은 약간 앞꿈치. 어렵죠? 슛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비디오로 볼 때는 중립.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무게중심은 앞꿈치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꿈치에 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으로 앞으로 가 있거나,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던질 때, 릴리즈 할 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내가 공을 던지고 발착지가 앞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체까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올바른 자세,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딸려 나가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까 또 설명드린 건데 바운스, 신체의 막 바운스를 이용하는 것. 일곱 번째도 동호인 농구분들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슛을 던지고 난 다음에 슛 한 번 더 던지는 거. 이게 또 그 유명 유튜버 마스터홍님도 다 좋은데 마지막에 꼭 한 번 더 스냅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선수분들 앞에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이나 손목 털리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걸 계속 눈여겨서 멋있게 보다가, 자,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가 슛을 던지게 되면서 따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손목이 털리고 손가락이 털리는 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키는 클래식 바스켓볼 슛폼을 그대로 이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털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개수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저번에 제가 손목 스냅편에서 알려드렸는데 손가락을 마는 겁니다. 손가락 마는 거. 이 공의 스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손가락을 말아서 공의 스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다 펴져 있어야 됩니다. 다 펴져 있대 저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은 구부러져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이 펴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NBA 선수들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던지는 손가락만큼은, 손에 걸리는 손가락만큼은 꼭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렸는데 이 8개의 잘못된 자세만 안 하셔도 훨씬 좋은 슛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잘못된 버릇을 제가 짚어드리냐면, 이러한 버릇들이 없어져야만 바디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슛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밸런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밸런스, 그리고 힘의 밸런스. 무게중심을 잘 잡고 힘을 고루고루 조화롭게 쓰는 그 힘의 균형까지 맞춰줘야 최고의 슛폼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정석과 아닌 슛폼으로 잘 넣는 분들을 보면, 특히 40대 50대 아재들 길거리에서 3점 막 많이 넣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다는 것, 그리고 바디 밸런스가 좋다는 것. 바디 밸런스라는 게 턴 스탠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슛을 던져도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턴 스탠스로 하더라도 이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팔만 핀다는 것. 이 팔만 피는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볼이 훨씬 잘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11자 스탠스에서도 던지고 나서 이 상하체의 밸런스가 처음과 똑같아야 됩니다. 던지고 나서 이렇게 밸런스가 틀어져 버리면 그분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저보다 슛을 못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던지기 전과 던지고 난 후에 바디가 완전히 바뀌어 있으면 아무리 100년 1000년 연습을 해도 저보다 슛을 잘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한 걸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